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은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질이 고르지 않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SWBS 여기는 진리의 소리, 젊음의 소리,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3월 8일 화요일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슌이들이 똑똑해지는 라디오 슈똥라 화요일 방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수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세빈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이번 대선. 오늘은 이세빈 기자와 함께 2022 대선 후보들의 전반적인 공약과 선거 일정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2022 대선 공약, 주제별 공약, 투표 일정 이렇게 3가지 내용으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기자님, 이제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네요. 하루 전날 슌이분들에게 대선을 주제로 한 방송을 전해드리게 돼서 의미가 남다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슌이분들이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내일 투표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주제에서 다룰 후보들은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이렇게 3 후보입니다. 모든 후보들을 다루면 좋겠지만 시간상 3명의 후보만 알려드린다는 점 이해 부탁드릴게요. 네, 또한 오늘은 공약 정리 위주로 할 거니까요. 한번 드러나 보자 라는 마인드로 청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공약부터 살펴볼까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요. 이재명은 합니다와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라는 슬로건 아래 대선 공약들을 펼쳤습니다. 제명인의 마을, 재밍, 공약 한판 정리 등 다양한 플랫폼을 이용했는데요. 일단 10대 공약을 살펴보면 경제 부분이 도드라지긴 했어요. 경제 대전환 아래 일자리, 주거, 그리고 국토 대전환을 세부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지역별 공약을 제시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을 함께 다뤘고요. 아무래도 이전 정권의 부동산 정책 비판 여론이 높다 보니 부동산 관련 공약에 신경을 많이 썼을 것 같아요. 저는 이재명의 소확행 같은 생활 밀착형 공약들도 많이 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생활 밀착형 공약은 이 후보뿐만 아니라 기호 2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공약에서도 눈에 띄었는데요. 성열시의 심쿵 약속 59조 공약에서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청년 공약이 카테고리화 되어 있는데요. 윤 후보의 슬로건이 공정과 상식의 나라이기 때문에 더 신경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내 집 마련과 취업 등 2030 세대를 겨냥한 공약들이 많고요. 두 후보가 큰 틀은 비슷하면서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포인트 준 게 다르다고 느껴지네요. 각 후보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더 자세한 공약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심상정 후보의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기호 3번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는 일하는 시민의 대통령이란 슬로건 아래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심상정부, 심상정책이란 카테고리로 공약 페이지가 있어요. 핵심 공약과 지역 공약으로 나누어 소개됐는데요. 탈탄소 녹색 전환을 1호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기후 위기와 지역 소멸, 그리고 식량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이라며 발표했습니다. 또 신노동법, 부동산 공약, 심상정 케어 등 다양한 공약을 내세웠고요. 아무래도 정의당 그리고 심 후보는 노동 그리고 노동자와 관련된 활동이 많이 떠오르네요.
또한 심 후보는 주 4일제를 앞세워서 복지에 대한 공약도 내세운 것 같네요. 다음은 원래 안철수 후보였는데요. 저희가 지금 녹음일이 4일이잖아요. 근데 어제 안 전 후보와 윤 후보가 단일화를 결정하여 저도 급하게 대본 수정을 했습니다. 3월 2일에서 3일로 넘어가는 새벽, 안철수 전 대선 후보가 윤석열 대선 후보와 단일화를 체결했습니다. 아침에 이 속보를 보고 좀 많이 놀랐는데요. 네, 몇 번 단일화가 결렬돼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맞습니다. 3월 2일에 마지막 대선 후보 토론이 있었는데 토론이 끝난 후 새벽에 단일화를 극적으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안 대표는 윤 후보가 당선될 경우 차기 정부에서 국무총리 등 주요 직책으로 맡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들은 원팀을 선언하며 국민 통합 정부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단일화가 명시적 조건이 없는 단일화로 전적으로 양측의 신뢰 관계에 의해 이뤄졌다고 합니다. 새벽에 정말 많은 의견을 주고받았나 봐요. 안 전 후보의 입각 여부는 슈똥라 녹음일인 4일을 기준으로 아직 정해진 바 없습니다. 추후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겠네요. 각 후보들이 다양하게 공약을 준비했다는 게 느껴지고 유권자들도 공약을 보면서 누구에게 표를 행사할지 결정하는 시기였는데 투표 직전 단일화 체결로 해당 후보를 지지하던 지지층들은 아무래도 충격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해요. 후보가 사라지면서 나의 표도 같이 사라졌다고 느끼지 않을까요? 누구에게 투표를 해야 할지 다시 결정해야 하는 일이잖아요. 앞으로 있을 투표에서는 이런 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각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살펴볼게요. 아무래도 유권자 최대 관심사죠?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311만 호 주택 공급으로 내 집 마련, 주거 안정 실현, 함께 잘 사는 균형 발전을 부동산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또한 국민 세부담 완화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겠다고 했고요. 또한 다주택자 양도세를 1년 유예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풀어주자는 뜻이네요.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어떤가요? 윤석열 후보는 주택 250만 호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세웠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양도세는 2년 유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주택 공시가격도 2020년 수준으로 다시 돌리겠다고 했는데요.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 재개발 안전 진단 기준은 완화하겠다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뭔가 닮은 듯 다르네요. 두 후보 모두 세금 부담을 줄이고 공급을 늘리겠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심상정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어떤가요? 심상정 후보는 공급 확대를 공약한 다른 후보와 달리 부동산 과세 강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무엇보다 땅과 집으로 돈을 버는 시대는 끝내겠다는 그런 합의를 이루어내겠다라는 말을 남기며 토지 개혁을 뜻했습니다. 재개발 안전 진단 기준은 앞에 두 후보와 달리 강화하겠다고 했고 공공주택만으로 200만 가구를 발표했습니다. 그렇군요. 각 후보마다 큰 틀은 비슷하지만 기준의 차이는 있는 그런 공약들인 것 같습니다. 2030을 이번에 스윙보트라고 칭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청년을 위한 공약이 많았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일자리 창출과 복지 공약이 주를 이루는데 공약에서 끝날 게 아니라 실현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청년을 위한 공약을 살펴볼게요. 아무래도 2030에 대한 표심 확보를 위해서 다양한 공약을 내세운 것 같은데 우리 슈니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는 청년 기회 국가를 언급하며 300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확대, 그리고 예금 금리보다 높은 기본 저축과 최대 1,000만 원 기본 대출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또한 고용평등 임금 공시제 도입 및 성별 임금 격차 해소 계획을 밝혔고요. 윤석열 후보는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며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가족의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는 별도 부처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정한 입시 및 취업 환경도 조성하겠다고 언급했고요. 청년 세대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 도약 계좌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약도 비슷한 듯 다르네요. 청년 복지와 주거 문제, 그리고 젠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공약들인 것 같습니다. 심상정 후보의 공약은 어떤가요? 심상정 후보는 젠더 폭력 없는 안전사회 실현으로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언급했고요.
성평등 일터 보장과 전국민 육아휴직제 도입으로 일과 생활 사이 균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청년 일자리를 30만 개 창출하겠다, 세입자 청년을 위한 안정적 전월세 주거 보장, 그리고 청년 기초자산제를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불평등 제도를 개혁하겠다는 걸로 보여집니다. 심 후보의 공약도 전반적인 청년들의 복지 개선에 생각해 본 것 같아요. 특히 이번 선거에서 2030 MZ 세대들을 위한 표심 전략이 두드러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서울여자대학교 언론영상학부 정낙원 교수님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20, 30대 세대들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진보 성향이 강한 집단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정부 들어서서 굉장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지켜봤는데 일단 집값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집값이 폭등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자산 가격도 같이 폭등을 하고 이제 결정타로 조국 사태가 발발을 하면서 이제 그런 실망감, 자괴감이 이제 배신감으로까지 느껴지면서 정부 여당에 대한 지지를 상당 부분 철회하면서 20, 30대 청년들이 이제 보수 성향의 정당을 지지하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청년들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기 때문에 선심 정책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가 끝나면 정치권이 그냥 예전같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쏙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갈등 이슈에 대해서 더군다나 젠더 문제와 같은 민감한 사회 집단 간 갈등 이슈에 대해서 유불리에 따라 이렇게 선동하는 것은 굉장히 나쁜 거고 바람직하지 못하죠. 나에게 무엇이 이익이 되는지를 보기보다 사회와 환경이 변해도 보편적으로 주변의 것들이 변할지라도 보편적으로 옳은 가치와 미덕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고요. 그 옳은 가치와 미덕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사회 안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충분한 리소스가 분배되도록 평등을 구현하는 그런 사회, 그런 가치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마땅히 추구해야 되는 우리 사회가 같이 노력하고 향해야 되는 목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환경 정책에 대해 말해볼게요. 이재명 후보는 어떤 공약들을 발표했나요? 이재명 후보는 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을 확충하겠다고 했습니다.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고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에겐 탈탄소 전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2040년까지 석탄 발전 가동 중단과 내연기관차 국내 판매 중단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빌리티 대전환도 언급했군요. 탄소 중립을 위한 다양한 공약들이 많은 것 같아요. 또한 친환경적인 그린 에너지 시스템으로 공약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어떤가요? 윤석열 후보는 실효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청정에너지 기술을 통해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학기술 및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현 가능하게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했는데요. 탄소 감축보다 탄소 중립 사회로 대변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기차 충전 요금은 5년 동안 동결하고 주유소에 충전소를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후보는 원전 축소를 말했지만 윤 후보는 탈원전 정책을 백지화하겠다는 대립 입장을 세웠네요. 원전 기술을 개발해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 50% 감축을 법제화하고 석탄 화력 발전을 가동 종료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2030년 이후 내연 기관차 신규 판매를 금지하겠다는 공약도 내세웠고요. 그린노믹스를 언급하며 2030년까지 전기자동차 1,000만 대 보급과 150만 개의 녹색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비슷하게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겠다고 했네요. 윤석열 후보와 다른 점으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50%로 상향하겠다는 점이 돋보입니다. 또 원자력 부문에서는 아예 탈원전을 선언했네요. 몇 년간 기후위기로 인해 각 후보의 환경 친화적인 공약도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간단하게 투표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선거일은 3월 9일 수요일이고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를 진행합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2월 15일부터 오늘인 3월 8일까지입니다. 코로나19 확진 및 격리 유권자는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3월 4일과 5일에 시행됐습니다. 당일 투표가 불가능한 학우분들은 사전투표 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각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오늘이라도 한 번쯤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공약 둘러보시는 것 추천드려요. 그리고 투표소도 미리미리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방송 준비할 때도 저는 선관위 홈페이지를 매우 잘 활용했거든요. 제가 제일 만족했던 거는 이게 각 후보별 공약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2명의 후보씩 공약 카테고리를 검색해서 한 페이지에 비교 분석할 수 있습니다. 저도 오늘 선관위 홈페이지 들어가서 공약 한 번씩 더 찾아봐야겠네요. 슈니분들 일정 미리 확인하시고 꼭 투표장에 참석해주세요. 네, 지금까지 전반적인 공약과 특정 공약들을 추려서 얘기해 봤습니다. 이번 대선이 첫 투표인 분들도 계실 거고, 투표 경험은 있지만 대선 투표가 처음인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일단 대선 투표는 전 이번이 처음입니다. 후보들의 공약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고 찾아본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내 손으로 뽑는 후보의 공약이 뭐가 있는지 찾아보는 게 당연하고 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약들을 쭉 살펴본 뒤 느낀 점은 지금 현 시대의 문제점이 뭔지, 사회적 의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공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약들이 다들 비슷한 카테고리처럼 느껴지잖아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미묘한 차이가 있고 각 후보들이 밀고 있는 공약도 다 다릅니다. 맞아요. 그리고 저번 대선과 비슷한 공약이 나올수록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드디어 내일이 제20대 대통령 선거입니다. 향후 5년을 믿고 맡길 수 있는 후보를 찾아서 우리 모두 소중한 한 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길 바랍니다. 오늘의 슈똥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주 목요일에 알찬 주제로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슈똥라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제50기 보도부장 저널리즘 전공 3학년 이세빈, 기술의 제50기 기술부장 경제학과 3학년 고주연, 진행의 제50기 아나운서부장 국어국문학과 3학년 강수빈, 제50기 보도부장 저널리즘 전공 3학년 이세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SWBS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 방송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2시 30분부터 12시 50분까지 저녁 5시 40분부터 6시까지 총 60분간 정규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3월 8일 화요일 정규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진리의 소리, 젊음의 소리,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SWBS